네,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 복합 12번째 그 부분인 인간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요즘 수능 경향이 지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상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상수와 우주상수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 이제 인간이 생존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 즉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만 하는 조건, 그러니까 존재와 존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쉬운 단어입니다만 이 어휘 능력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계속 어휘를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산소, 물, 영양분 등만 있으면 살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거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뒤입니다. 이러한 조건 이외에도 또 있다. 뭐냐? 그건 이제 앞으로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인간이 생존하기에 충족되어야 될 보편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중력 상수입니다. 중력 상수.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수예요. 자, 보시죠. 보편 상수는 그러죠. 우주 어디에서나, 자, 우주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보편이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상수, 항상 일정한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편 상수로는 뭐가 있다? 중력 상수, 광속이라는 그 개념이 있다. 그래서 보편 상수는 우리가 사는 우주 어느 곳에서나 보다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일정하다를 동일한으로 이제 변형해서 이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보편상수의 값이 현재 값과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문제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 상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중력 상수.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광속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만 이 두 가지 보편 상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물체가 있다 이거야. 근데 서로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인력. 근데 이 나타낸 상수가 바로 중력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 생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별은 어떻습니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가스가 중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수축되죠. 또 가스들이 별의 중앙으로 수축하려는 힘과 밖으로 밀어내려는 이런 수축을 막는 이 가스의 압력에 해당하는 힘. 그렇죠? 수축과 팽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팽창.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뭐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생성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합니다.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크다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력 상수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스의 수축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별은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에 연소되고 만다는 거죠. 타버린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만약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크다라고 가정한다면 별은 지금보다 더 빨리 연소돼 버릴 것이다. 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작다면 두 가지 경우를 좀 제시했어요. 가스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서 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값보다 작다면 우주에 있는 가스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보다 어때요? 훨씬 약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크든 작든 보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지구도 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제 뭐다? 현재 값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중력 상수가 현재 값보다 크든 작든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보편 상수 중에 뭡니까? 광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속. 빛의 속도를 이제 광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값과 조금만 달라져도 어때요?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의 생성 소멸이 반복될 것으로 이제 추측되는데 물질의 생성은 에너지가 뭐요? 질량으로 변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죠. 물질의 생성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면서 생성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는 어떻습니까?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이 반복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자, E는 mc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에 해당된다 이 얘기죠. 광속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에너지와 물질이 변환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광속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에너지도 다르고 질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변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질량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질량을 만든다 하더라도 광속이 뭐다? 클 때 그럼 당연히 에너지 값이 커지겠죠. 더 크겠죠.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은 에너지 광속 어떻습니까? 에너지 곱하기 이거는 지금 에너지 질량 거를 갖다 이제 변환해서 질량을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광속 제곱분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환식을 자유자재로 이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광속이 현재 값보다 많이 크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 동일한 에너지로 만든 물질의 질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이제 확인할 때 이제 이렇게 변형해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광속이 현재 값과 만약에 다르다 하면 어떻죠? 지금 우주의 모습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원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속이 만약에 현재 값보다 크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원자 핵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이 현재 값보다 또 작아지면 이로 인해서 원자나 구조의 반응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만약 광속이 현재 값보다 작다면 원자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크더라도 원자핵이 어떻다? 불안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 한번 가실까요? 이 페이지에 가시면 네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내용, 마지막. 인간이 생존하려면 충격대의 우주상수입니다. 이제 보편상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주상수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상수에는요, 자,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내 물체들이 서로 밀치는 힘. 이거는 밀치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치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력이라고 합니다. 청력. 인력의 반대말은 청력이죠. 청력.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청력. 밀어내는 힘. 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죠. 인력. 이게 청력과 인력이라는 말로 기억을 해주시면 또 좋겠네요. 상쇄한다. 이 청력과 인력이 상쇄한다라는 거는 상반되는 힘이죠. 이거 서로 영향을 주어서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쇄예요.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주상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상쇄하는 힘, 청력과 인력이 상쇄하는 힘, 이게 크기가 바로 우주상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주상수는 우주 진공의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값이죠. 밀도, 우주 에너지, 진공의 에너지, 공간 그 자체 에너지를 대변하는 값이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주상수는 우주 진공의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건데 그 공간 그 자체 에너지를 대변하는 값이 바로 뭐다? 우주상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이다. 우주상수는 결국 뭐예요? 우주 진공 에너지의 밀도에 관련된 거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값이 만약에 우주상수죠. 현재보다 컸다면 초기 우주에서 어때요? 물질들이 응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응집이라는 건요, 한가운데 이제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응집하지 못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상수의 값이 너무 크다면 응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이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0보다 작은 음수라면 물질들이 너무 응집을 하다 보니까 우주는 어때? 작게 쪼그라들겠죠. 수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별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만약 우주상수가 0보다 작은 음수라면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보다 작죠. 그렇죠? 응집력이 작다 이거죠. 그래서 별이 존재하기 힘들다. 자,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겁니다. 작은 게 아니라 우주상수는 서로 밀치는 힘을 나타내는 거고, 우주상수가 0보다 작은 음수라면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보다 엄청 더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별이 생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냐 크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냐 크냐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너무 응집해서 응집의 힘이 커서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보편 상수가 있어요. 보편 상수와 우주 상수의 값이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라는 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신비롭고 미스터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서 너무 이상하고 야릇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오묘한 뜻이죠. 여러분께서는 사전을 잘 안 찾는 경우가 많으셔서 제가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자, 신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럴 만큼 매우 좁은 범위. 자, 매우 좁은 범위. 자,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좁은 범위 안에 있는 상태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보편상수와 우주상수의 값이 매우 좁은 범위 안에 있는 상태이므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럼 넓은 범위에 있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예,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다? 보편상수, 우주의 상수의 값이 매우 좁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변형돼서 나오면 이 범위가 넓은 범위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편상수는 우주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한 상수입니다. 대표적인 보편상수로는 뭐가 있다? 중력상수, 광속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우주상수에는 뭐가 있다? 우주 내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상쇄하는 힘이 있다. 상쇄하는 힘이다. 그래서 보편상수와 우주상수가 현재의 값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때요?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글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지적 설계론과 다중 우주론이 나옵니다. 거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주. 첫 번째 내용에서는 사람이 생존하는 이유였죠. 여기서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이제 기억은 이제 당연히 지적 설계론이 되는 거고, 니은은 다중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한번 적어 놓아 봤는데요. 자, 기억은 이제 니은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다중 우주론과 달리 지적 설계론은 이 말이에요. 보편상수들의 범위가 현재와 다른 환경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기억이든 니은이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수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거든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환경이 많이 다른 곳에서는 인간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예, 이것은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예, 미리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렇죠? 금방 이야기했죠?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 하나의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지적 설계론과 셀 수 없이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 우주론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적 설계론은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적 설계론은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 우주론과는 대비되는 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수많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시에 충족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동시에 충족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전능한 설계자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만든 특정한 설계자, 전능한 설계자,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지적 설계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다? 필연적, 즉 전능한 설계자가 인간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즉 다중 우주론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다. 이렇게 했다면 틀린 거죠.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맞는 것처럼 표현이 되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설계론은 뭐냐? 인간을 위해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사용한다. 자,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추론은 주어진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이 참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참일 확률이 가장 높은 가설이라고 결론을 내는 논증이 바로 뭐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률이 희박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가설보다는, 그렇죠? 우연히 일어난 것보다는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그렇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한다. 그래서 이 가설이 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다는 가설보다는 우주의 설계자, 전지전능한 그런 설계자가 존재했다는 가설이 훨씬 더 어떻다? 이 이유를,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한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통해서 결국은 지적 설계론이 입장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럼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다중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에 지적 설계론과 이제 대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와 달리, 자, 우리 이와 달리라고 하면 이제 제가 누누이 독서 시간에 나옵니다만 앞에 내용과 대조된다는 뜻이에요. 대조. 이와 반대로란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중 우주론은 지구가 속한 우주 이외에 우주 말고도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이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판해요. 또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다. 다른 또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죠. 유사한 생명체. 인간 중심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정리할까요? 니은은, 자, 니은 다중 우주론이죠. 기억과 달리, 지적 설계론과 달리 생명체는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 어떠한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또 틀린 겁니다. 자, 다중 우주론은 우리가 사는 우주 위에도 어때요?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또 다중 우주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환경은 동일하다고 여긴다. 아니죠. 동일한 게 아니라 지구가 속한 우주 이외에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각기 다른 환경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즉 하나의 우주 안에서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라고 보기엔 너무 곤란하다, 희박하다 이거예요. 매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가진 수없이 많은 우주를 상정하게 되면, 상정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가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가정적으로 생각한다. 응? 예. 이제 가정적으로 생각해서 단정해버리면 수많은 우주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환경의 우주가 충분히 여럿이 다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수. 아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억과 니은은 모두 하나의 우주 안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공통점. 그리고 모두 한 우주 안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우연으로 보기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예. 자, 지적 설계론은 이러한 희박한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설계자를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중 우주론은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상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1, 2번은 이제 공통점, 3, 4번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중 우주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수많은 우주 중에 그 조건은 뭐다? 우연히 충족한 거다. 우연히 충족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어때요?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다중 우주론과 지적 설계론 중 지적 설계론만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설계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중 우주론은 이걸 비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가면 지적 설계론과 다중 우주론의 의의는 뭐냐? 자, 두 이론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간이 매우 낮은 확률의 조건을 충족한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탐색하는 일들은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그렇죠?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뭘 얻어요? 인간의 존재 의미, 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수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지적 설계론과 다중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우주가 설계됐대요. 하나입니다. 하나. 다중 우주론은 말 그대로 우주에 수많은 여럿의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의 우주냐, 수많은 우주냐, 이 개념부터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라든가 가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는 가와 달리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그쵸?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을 비교했죠. 두 가지 이론을. 그래서 나는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지적 설계론과 다중 우주론을 비교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나와 달리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받겠다. 이건 틀렸죠. 왜? 가는요,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또 3번 보실까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여러 조건들의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했다. 틀렸죠. 왜? 가는 여러 조건들의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한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요것이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병렬적으로 나열했다. 자, 가가 인간이 생존하기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인 보편상수와 우주상수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설명한 건 맞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4번은 이제 틀린 겁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온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 설명했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변해온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린 점은 이제 가가 주어래서 그래요. 나는 가와 달리 그랬을 때 가가를 주제 그 복합 인간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